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활동 정책 등을 정리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감시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서 일본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군사적 대응한다는 문구도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전투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접한 북한 측에서는 일본 측에 속 시원한 팩트를 날려줬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독도 강탈 흉심을 벌여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반동들이 독도를 마치 남에게 빼앗긴 것처럼 왜곡 선전하면서 제 것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은 날강도 행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아베 패담은 독도는 고유한 일본 영토라고 항의하는 추태를 부렸다. 우리 민족은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 반동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치면에 들떠 이성을 잃고 덤비는 도발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일본 반동들이 단순히 독도만 겨냥한 게 아니라 조선 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전주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북한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쟁의 야심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어 삼국사기, 고려사, 성종실록 등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책들과 조선연안 수로집, 당국선지, 시만의 현지 등 일본 측 사료들에도 엄연하게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함부로 넘보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 빼앗아내려고 분별 없이 날뛰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은 전체 조선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비난과 고리만 초래하는 자멸행위다. 이렇게 전하면서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지도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북한 노동신문은 세계 각국 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관광객도 많은 올림픽에서 일본이 독도 강탈 책동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와 조선 동해를 빼앗긴 땅, 빼앗긴 영해로 인식시켜 저들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목적이다.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일제의 과거 범죄를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진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 지도인데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일본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방위백서에서도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올림픽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분노하며 일본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동해 대하태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리는 대화태에서 북한과 일본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2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무장한 북한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몰아냈다고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태는 한일 공동 규제 수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200캐리 내에 위치한 곳이라 북한 이의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이 떨어진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때도 북한은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이의지에 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본 아베의 우경화 전략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북한이 한 발 끼어든 모양새입니다. 또한 독도망언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상황입니다. 수산물을 좋아하는 일본이 방사능 걱정 없이 조업할 수 있었던 대화태 인근에 북한이 이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영해 분쟁을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베는 최근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베는 또 한 번의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바다에 침몰한 북한 어선 선원들을 전원 조사도 하지 않고 북측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의지에서 조업했다며 북한 어선을 단속했는데 아무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북한 어선은 일본 단속선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라며 단속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수산청 관계자가 말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아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가 상당히 저자세를 보였다며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자민당 출신의 한 의원은 선원 간부들을 국내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며 북한 측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또한 국민민주당 한 의원도 북한 선원들을 구조한 것은 좋지만 곧바로 풀어준 것은 의아하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질책했습니다. 아베의 이 같은 해명은 한일 관계를 보완할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저자세, 약자 앞에서는 고자세를 취하려는 아베의 행동은 전형적인 쫄보가 아닐까요? 이제 일본과 북한과의 영해 분쟁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무장한 어선을 대하태로 내보낼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번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베는 북한을 통해 역지사지의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일촉즉발의 대화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군용 전투기가 한국의 독도 근처 영공을 침범하여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난데없이 자국 영토인 독도 주변에서 사격을 했다며 한국에 항의를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발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독도 주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안을 두고 자국 영공에 침범했다고 러시아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반응은 우리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한국 영공에 침범하긴 했지만 기기의 오작동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답변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도 주변 영공이 한국 영공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일본의 항의에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한국에는 유감을 표명했는데 일본에는 유감 표명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로부터 유감의 뜻이 전해진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러시아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러시아 측이 생각하는 독도에 대한 입장은 알지 못한다며 대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국 기자들에게까지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모습인데요. 마치 러시아와 한국의 분쟁 사이에 괜히 독도 얘기를 꺼내서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주냐는 질책성 질문으로 보입니다. 스가 장관의 대답을 정리해보면 사실상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어떠한 공식적인 대응이 없었던 셈입니다. 즉 러시아는 이번 사건과 일본은 별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장관이 현지 시각 24일 이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동해에서의 영공 침해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영공을 넘어갔다는 사실이며 한국은 그에 대해 대응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독도 상공에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공군이 경고 사격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토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미 국방장관이 직접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사우스코리아 에어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독도 상공의 한국 영공을 이야기한 것인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분쟁에 두 나라의 문제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독도, 다케시마라는 명칭 대신 리앙쿠르 룩스라고 부르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지지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는 확대 해석까지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일본이 분명 한국과 러시아에 자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공식적인 항의를 하였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사우스코리아 에어스페이스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의 주장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즉각적인 유감 표시와 항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무시당하고 국내 언론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미국한테까지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일정 후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에스퍼 장관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